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평범한 음식 10가지만 바꿨는데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 35년 동안 장수 노인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었어요.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한 9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60년 동안 먹어온 이 10가지 음식이 나를 살렸다고요.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 약도 안 먹고 92세에도 산을 오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음식은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복잡한 영양제나 수입산 슈퍼푸드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10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돼요.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조리법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만 알면 정말 간단해요. 35년간 장수 비결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이 10가지 음식을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피곤하시고 이곳저곳 아프시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35년 넘게 노인 건강과 장수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50대 때 건강이 안 좋았어요. 당뇨 진단받고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약을 3가지나 먹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35년 전만 해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병원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시거나 수입산 건강식품을 드시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음식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양도 중요하고 조리법도 중요하고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만 알면 정말 간단해요. 오늘 이 10가지 음식의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제가 만난 김영수 92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년 넘게 약 하나를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92세인데 산을 오르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들과 축구도 하세요. 병원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갈 때만 가신대요. 그래서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이 10가지 음식을 빠짐없이 먹었을 뿐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거든요. 그 후로 비슷한 분들을 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90세에 넘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10가지 음식이었어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순희 88세 할머니예요. 이분은 80세까지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3가지를 드셨대요. 매일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래도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요. 그런데 8년 전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으로 바꾸신 후로 지금은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에요. 88세인데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고 요가도 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세에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음식만 바꿨는데 새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프고 약은 점점 늘어나고 병원비는 점점 많이 들고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상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10가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양과 조리법,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다른 습관들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먹고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먹는 방법을 잘못해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뒤에 나올 각 음식별 주의사항과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없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조합법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응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수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김영수 92세 어르신이 60년간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셨다는 그 음식이에요. 블루베리가 왜 장수 음식일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걸 막아줘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 동안 16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2.5년 늦었다고 해요.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또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매일 먹은 그룹이 8주 후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이정숙 85세 할머니도 블루베리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이분은 75세에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자꾸 깜빡하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한 지 6개월 후부터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대화할 때도 집중을 잘 하시게 됐대요. 지금은 85세인데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다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에 한 줌, 약 50g 정도 드시면 돼요.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블루베리 주스는 피하세요. 시판 주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장수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장수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해요. 이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을 지켜줘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연구를 보면 주민들이 일주일에 생선을 5회 이상 먹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고등어를 가장 많이 드신대요.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해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막아주는 거죠. 또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제가 만난 최영호 89세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드셨어요. 이분은 89세인데 뼈가 정말 튼튼하세요. 골밀도 검사를 해봤더니 60대 수준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또 이분은 80대 후반인데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5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손주들 학교 시간표까지 다 외우고 계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해서 그렇대요.
그럼 고등어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워 먹는 거예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나쁜 지방만 늘어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반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먹으면 수은 때문에 걱정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낮은 편이라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신선한 고등어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눈이 맑고 볼록한 것,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냉동 고등어도 괜찮아요. 급속 냉동하면 영양소가 거의 보존되거든요. 고등어가 부담스러우시면 연어나 꽁치도 좋아요. 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생선을 몇 번 드시나요? 세 번째 장수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채소거든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을 해독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를 보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먹은 그룹이 방광암 발생률이 51% 낮았다고 해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나 많아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도 좋게 해줘요.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제가 만난 박명숙 86세 할머니는 30년 넘게 매일 브로콜리를 드셨어요. 이분은 80대 중반인데 한 번도 암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적이 없으세요. 주변 친구들은 다 이런저런 병이 있는데 본인만 건강하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브로콜리라고 대답하셨대요. 또 이분은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86세인데 70대처럼 보이세요. 주름도 적고 피부톤도 밝고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 덕분이래요.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절대 오래 삶으면 안 돼요. 설포라판이 파괴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치는 거예요. 끓는 물에 23분만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또는 생으로 드셔도 돼요.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영양소가 100% 보존돼요. 하루에 한 송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브로콜리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봉우리가 단단하고 짙은 녹색인 것을 고르세요. 노랗게 변한 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껍질만 벗겨서 드세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 장수 음식은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가 뇌 건강에 최고예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면 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뇌에 좋아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여성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2년 더 젊은 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대요.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 호두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호두를 하루 30g씩 8주간 먹은 그룹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9%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철수 90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호두를 5알씩 드셨어요. 이분은 90세인데 기억력이 30대처럼 좋으세요. 전화번호도 수십 개를 외우고 계시고 바둑도 정말 잘 두세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90세 맞냐고 물어보셨대요. 인지 기능 점수가 70대 수준이래요. 할아버지가 비결을 물으시니까 매일 먹는 호두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럼 호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57알 정도가 적당해요. 손으로 한 줌 정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호두 7알이 약 185칼로리거든요.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살짝 볶아 드셔도 돼요. 하지만
기름에 튀긴 호두나 설탕 코팅된 호두는 피하세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아요. 호두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껍질째 사서 직접 까는 게 가장 신선해요. 껍질 벗긴 호두를 사실 때는 색이 하얗고 냄새가 고소한 걸 고르세요. 쉰내 나는 건 산패된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호두를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 장수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만능 채소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하버드 의대에서 4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았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또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토마토의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거든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매일 먹은 고혈압 환자가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만난 이순자 87세 할머니는 50년 넘게 매일 토마토를 2개씩 드셨어요. 이분은 70대 초반에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대요. 그때부터 토마토를 더 열심히 드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암이 발견된 적이 없으세요. 또 이분은 혈압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87세인데 12,080으로 정상이에요. 혈압약도 안 드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비결을 물으셨는데 토마토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면 최고예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물론 생으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방울토마토는 1015개 정도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꼭지가 싱싱하고 선명한 빨간색인 것을 고르세요. 너무 말랑한 건 익어서 상한 거예요. 딱딱하고 단단한 게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여섯 번째 장수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예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엽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요. 특히 노인들은 빈혈이 많은데 시금치가 정말 도움이 돼요. 또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눈 건강을 지켜줘요.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백내장도 예방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그룹이 황반 변성 발생률이 43% 낮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박영애 84세 할머니는 60년 넘게 시금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84세인데 시력이 정말 좋으세요. 안경도 안 쓰시고 신문도 그냥 읽으세요. 손주들보다 시력이 좋으시대요. 안과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84세 맞냐고요? 눈 나이가 60대 수준이래요. 할머니가 매일 시금치 드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시금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먹으면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칼슘 흡수가 방해돼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수산이 제거돼요.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아요.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수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시금치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싱싱한 걸 고르세요.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건 신선하지 않아요. 뿌리 부분이 붉은색인 게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은 시금치를 좋아하시나요? 일곱 번째 장수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70%를 좌우한다는 거 아시죠?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불가리아는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요. 그 비결이 바로 요거트래요. 불가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요거트를 400ml나 마신대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요거트를 매일 먹은 그룹이 감기 걸릴 확률이 30% 낮았다고 해요. 면역력이 강해진 거죠. 또 요거트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제가 만난 최순자 88세 할머니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셨어요. 이분은 88세인데 한 번도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으세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배탈도 안 나고요. 장이 정말 건강하시대요. 변비도 전혀 없으시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세요. 또 이분은 뼈가 정말 튼튼하세요. 88세인데 골밀도가 70대 수준이래요. 요거트의 칼슘 덕분이래요. 그럼 요거트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예요. 시판 과일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드세요.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루에 한 컵, 약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식사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유산균이 위산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요거트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성분표에서 유산균 수를 확인하세요. 1억 마리 이상인 걸 고르시고요.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요거트를 좋아하시나요? 8번째 장수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지키고 변비를 예방해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환자에게도 좋아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고구마예요. 하루 3끼 중 1끼는 고구마를 드신대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로 바뀌는데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아요. 또 항암 효과도 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고구마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은 그룹이 대장암 발생률이 26% 낮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강영숙 86세 할머니는 평생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셨어요. 이분은 86세인데 변비가 전혀 없으세요. 매일 아침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시고 속도 편하시대요. 장이 정말 건강하신 거죠. 또 이분은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86세인데 70대처럼 보이세요. 주름도 적고 피부톤도 밝고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덕분이래요.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굽는 거예요. 튀기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하루에 중간 크기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로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고구마 껍질도 꼭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고구마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표면이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 걸 고르세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맛있어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9번째 장수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 음료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카테킨이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일본은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인데 녹차를 많이 마시는 시즈오카 지역은 위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래요. 녹차의 카테킨이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녹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를 보면 녹차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그룹이 12주 후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7% 감소했다고 해요. 또 녹차의 카페인과 카테킨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만난 윤명숙 85세 할머니는 60년 넘게 매일 녹차를 3잔씩 드셨어요.
이분은 85세인데 한 번도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주변 친구들은 다 이런저런 암으로 고생하는데 본인만 건강하시대요. 또 이분은 체중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60대 때 몸무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85세인데 날씬하시고 활기차세요. 녹차 덕분이라고 하세요. 그럼 녹차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안 돼요. 카테킨이 파괴되고 쓴맛만 나거든요. 7080도 정도의 물에 23분 우려서 마시세요. 하루에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입냄새도 없애줘요. 하지만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피하세요. 녹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 가루보다는 잎차가 더 좋아요. 성분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여러분은 녹차를 좋아하시나요? 마지막 10번째 장수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만능 약초예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마늘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효과가 강해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영국 연구를 보면 마늘을 매일 먹은 그룹이 감기 걸릴 확률이 63% 낮았다고 해요. 또 마늘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경북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12주간 꾸준히 먹은 고혈압 환자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다고 해요. 또 마늘에는 항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제가 만난 이철호 91세 할아버지는 70년 넘게 매일 생마늘을 2쪽씩 드셨어요. 이분은 91세인데 한 번도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으세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시고요. 또 이분은 혈압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91세인데 혈압약도 안 드시고 12,580으로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요. 할아버지가 매일 마늘 드신 덕분이라고 하셨대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거예요. 익히면 알리신이 대부분 파괴되거든요.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하루에 23쪽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에 드세요.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드세요. 냄새를 70% 정도 줄여줘요. 마늘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통통하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무르거나 싹이 난 건 신선하지 않아요. 국산 마늘이 중국산보다 알리신 함량이 높아요. 여러분은 마늘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이 10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합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아침 식사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요거트와 호두를 드세요.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5알을 넣어 드시면 완벽해요. 여기에 녹차 한 잔을 곁들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돼요.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브로콜리, 시금치를 드세요. 고등어 반마리에 데친 브로콜리 한 송이, 시금치나물 한 접시면 완벽해요. 여기에 고구마 한 개를 더하면 더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토마토 스프와 샐러드를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 스프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넣어 만드세요. 여기에 마늘을 다져 넣으면 항암 효과가 배가 돼요. 간식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오전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호두를 드세요. 오후 간식으로는 토마토나 블루베리를 드시면 좋아요. 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녹차를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에 이 10가지 음식을 골고루 넣으면 완벽한 장수 식단이 완성돼요. 김영수 92세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드셨어요. 60년 동안 이 패턴을 지키셨는데
92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한 양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이나 고구마를 줄이셔야 하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녹차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약은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음식은 보조수단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둘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특히 견과류나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해당 음식을 피하셔야 해요. 셋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상한 음식은 오히려 독이 돼요. 냉장 보관을 잘 하시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넷째, 조리법을 지키세요. 튀기거나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법을 권해드려요.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김영수 어르신도 60년을 드셨잖아요. 장수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의사가 추천하는 장수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35년간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블루베리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탁월해요. 두 번째,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과 뇌를 보호해요. 세 번째,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네 번째, 호두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 최고예요. 다섯 번째, 토마토는 항암과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시금치는 빈혈 예방과 눈 건강에 좋아요. 일곱 번째, 요거트는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필수예요. 여덟 번째, 고구마는 장 건강과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아홉 번째, 녹차는 항산화와 혈관 건강에 탁월해요. 열 번째, 마늘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최고예요. 이 10가지 음식만 잘 드셔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어요. 잘못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한 식사를 계속하면 영양 결핍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돼요. 암,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약에 의존하게 되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시면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김영수 어르신처럼 산을 오르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약 없이 병원비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복잡한 방법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10가지 음식 중 3가지만 선택해서 식단에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 요거트, 점심에 고등어, 저녁에 토마토 스프 이렇게요.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천천히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조급함은 건강의 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만드는 법, 고등어 맛있게 굽는 법, 브로콜리 샐러드 만드는 법 등 실용적인 조리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92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이상 질병과 약으로 가득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음식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